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입니다. 음력 10월 초하루 날입니다. 절에 가시는 분 절에 찾아가셔서 초하래 법회 보시고 스님들의 법문 들으십시오. 신의 일 대지날 화요일입니다. 1년 중 298번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탄생화 단풍나무가 되겠습니다. 탄생석은 레드 스피넬이 되겠고요. 탄생목은 호도나무가 탄생목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보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사망하셨습니다. 1942년 1월 9일 대구광역시 중구 인교동에서 이병철의 삼남으로 태어나셨고요. 조지 워싱턴 대학교 경영대학원 MBA를 수료했고 1987년 아버지 이병철의 사고로부터 삼성전자의 회장을 지내셨습니다.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이 터진 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2010년 3월에 삼성전자의 회장으로 경영에 복귀하게 됩니다. 삼성그룹을 굴지의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킨 이건희 씨는 두 명의 스승으로 아버지 이병철과 장인어른 홍진기 씨를 꼽았습니다. 2020년 10월 25일 새벽 4시경 약 6년 5개월의 장기 투병 끝에 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재 삼성 서울병원에서 향년 79세로 사망하셨습니다. 이건희 씨는 생전에 대한민국 최고 갑부였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었고 세계 부자 순위 66위였습니다. 사망 직전 보유 재산은 약 23조 7,100억 원, 198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초인류 기업인이었기도 합니다. 기념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독도의 날입니다.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이 1900년 10월 25일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제정한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00년 민간단체 독도 수호대가 제정한 날입니다. 반대로 일본에서는 다케시마의 날이라고도 하죠. 생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김혜자 씨입니다. 김혜자 씨는 1941년 10월 25일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경기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이화여자대학교 생활미술학과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2학년 시절인 1963년 KBS 공채 1기 탤런트로 정식 데뷔를 하면서 연기자로 입문하게 됩니다. 국민엄마, 다시다 아줌마라는 수식어가 최초로 붙은 배우이자 여배우들의 존경을 받고 대표적인 롤 모델로 꼽히는 정통 연기파 배우로 갓혜자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MBC 전원일기 1988년, 사랑이 뭐길래 1992년도, 장미와 콩나물 1999년, KBS 엄마가 뿔났다 2009년으로 총 4번의 연기 대상을 수상하였고 제15회, 제25회, 제45회, 제55회 백상예술대상 TV 부분 대상을 수상하여 최다 백상 대상 수상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에서 연기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극찬을 쏟아 해외에서 수많은 여우 주연상을 받기도 했고요. 김혜자 연기의 진수를 볼 수 있는 대표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유의 대사 처리와 뛰어난 캐릭터 분석력을 바탕으로 한 절제된 연기력은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연기력에서는 누구도 의견이 없는 최고의 배우이고 끊임없이 연기 변신을 추구하는 작품 선정에도 아주 신중한 배우이기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1991년 국제구호개발 NGO인 월드비전의 친선대사로 임명되어 30년 가까이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는 사명하에 아프리카 난민을 위해 앞장서 있습니다. 2015년은 네팔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월드비전에 1억 원을 기부했고요. 한때는 연예계에 알아주는 골초였다고 합니다. 현재는 금연 상태에 있고요. 어느 날 평소처럼 담배를 피웠더니 맛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져서 끄고 다시 피우고 바꿔가며 피워봤지만 역시나 담배 맛이 예전 같지 않아 느껴져서 끊게 됐다고도 합니다. 60세가 되어서 금연하게 됐다고 하죠. 금연의 계기는 심한 입덧 때문이었다고도 합니다. 여담이지만 이외로 이러한 입덧 때문에 금연을 하게 된 케이스들이 상상외로 많다고 합니다. 김수미와 아주 친한 사이라서 김수미가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수미 씨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워서 주변 사람들에게 여기저기서 몇백만 원씩 급하게 빌리고 다녔는데 김혜자가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너 왜 나한테는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안 하니? 추접스럽게 몇백씩 꾸지 말고 필요한 돈이 얼마나 드니? 라며 물어보더니 이게 내 전 재산이야. 나는 돈 쓸 일이 없어. 다음 달에 아프리카 가려고 했는데 아프리카가 여기도 있네. 다 찾아서 해결해. 그리고 갚지 마. 혹시 돈이 넘쳐나면 그때 주든지 라고 하면서 정말로 전 재산이 든 통장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승승장구 결국 김수미는 빚을 청산하고 나중에 김혜자에게 빌린 돈을 다 갚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김혜자보다 11살 연상이었는데 상당한 애처가에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지만 췌장암이 발병해 1998년에 일찍 사망했다고 합니다. 말썽 많던 PD입니다. 이영돈 PD입니다.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KBS에 PD로 입사하면서 방송 제작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소비자 고발, 이영돈의 먹거리, 엑스파일 등 사회 고발 성격의 시사 교양 프로그램을 자신의 이름을 직접 걸고 연출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도 상당히 얼굴과 이름을 알린 몇 안 되는 PD였지만 지금은 여러 사건 사고로 인해 몰락할 대로 몰락한 언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건과 관련들은 이영돈이 그동안 방송 또는 제작하면서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 검증이 되지 않은 내용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는 등의 무리를 빚는 행동을 해 시청자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영업자 및 소비자들은 억울하게 피해를 받고요. 최소한 언론이 갖춰야 할 도덕적인 신념마저 쉽게 저버려 그가 왜 TV판 황색 언론의 대명사로 전락한 인물인지 사이버 레카의 아버지를 불리는지를 여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룸사롱 접대 논란, 황토백 논란, 표절 논란, 그릭 요거트 논란, 광고 모델 논란, 와사비 테러시스집 사죄 강요 논란, 자영업자 관련 동영상, 대만시 카스테라 관련 허위 선동과 오해, 심지어 사이버 레카는 사회적 이슈가 생겨야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물어뜯기라도 하지만 이영돈은 검증이 되지 않는 내용을 그럴싸하게 대서특필하여 이슈로 창출했으니 더욱 질이 나쁘다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방송인입니다. 윤영미입니다. 윤영미 씨는 1962년 10월 25일 강원도 홍천군 태성 방송인 겸 작가입니다. 1985년에 춘천 MBC 아나운서로 입사한 뒤 1991년 SBS 1기 아나운서로 입사하게 됩니다. 2011년까지는 근무 후 프리랜서로 활동하게 되죠. 현재 윤영미 스티치 컴퍼니 대표이며 2011년에는 연극 평론가로도
등단하였고 2012년에는 가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오미영과 아울러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초빙 교수로 임명됐습니다. 아나운서 퇴사 이후 현재는 제주특별시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업인입니다. 이찬진 씨입니다. 이찬진 씨는 1965년 10월 25일 경기도 인천시 남구에서 현 인천 부평구에서 아버지 이도겸과 어머니 김영김 씨, 김연옥 사이에 일남 이녀 중 외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1989년 정래곤과 함께 한국 워드프레셔스 아래야 한글을 개발했고요. 한글과 컴퓨터사를 설립했죠. 1990년 11월 오원식 현 NC소프트 상무, 김택지 현 NT소프트 사장, 김형집 3인과 함께 한글과 컴퓨터를 창립하고 순한국식 워드프레셔스를 만들자는 신념하에 아래야 한글로 불리는 HWP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한컴이 한참 잘 나가던 1996년 당시 인기 탤런트 김희애와 결혼해서 화제가 되기도 한 인물입니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신한국당 전국구 20번으로 출마해서 11월 말 의원직을 계승했다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사퇴를 했습니다. 1998년 이후 한글과 컴퓨터를 떠났고 이후 드림워지 대표이사로 활동을 했죠. 2018년 7월 노희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별세 이후 그를 기리는 의미에서 정의당에 입당했다고도 합니다. 오늘 기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이고 유명하신 분입니다. 홍범도 장군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1868년 10월 12일 평안도 평양에서 태어나 자성, 양덕 등을 전진하고 그동안 머슴, 건설 현장 노동자, 종이 공장 노동자, 사냥꾼, 광산 노동자 등 어려운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1895년경부터 의병에 뛰어들어 경상 함경북도 갑산, 무산 등지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기 시작했고요. 1907년 전국에서 일어난 의병의 자극을 받아 같은 해 11월 갑산에서 삼포대를 조직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산수 갑산 등지에서 유격전을 펼치다가 만주로 건너가서 독립군을 왕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무렵에 부인과 아들을 모두 잃게 되죠. 1910년 한일 병합 후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군 양성에 힘썼고 1919년도 강도 국민회의 대한독립군 사령관이 되어 국내로 들어와서 일본군을 습격하게 됩니다. 후에 독립군의 통합운동을 벌여 대한독립군단을 조직, 김자진과 함께 부청제가 됩니다. 2020년 일본군이 봉오동을 공격해오자 3일간의 봉오동 전투에서 120여 명을 사살하며 최대의 전과를 올렸고요. 이어서 청산리 전투에서 김자진의 북로군 서군과 함께 일본군을 대파하게 됩니다. 1937년 스탈린의 한인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 연해주에서 카자흐스탄 카질로타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카질로타로 옮겨온 그는 거기서 집단 농장을 운영하기도 했고요. 말년에는 고려극장의 관리인으로 일하며 여생을 보내다가 1943년 10월 25일에 향년 76세의 나이로 타계하게 됩니다. 이후 카질로드의 한 공동묘지에 안장되었고요. 2021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으로 유해가 봉환되어 8월 18일 대한 국립대전현충원에 다시 안장되고 있습니다. BIB 방송 센터장 지한 스님도 안장 며칠 후에 방문하고 올해도 저희가 여름에 한번 방문해서 묘소를 친견한 일이 있습니다. 1988년
스님입니다. 고암 상은 스님입니다. 1899년 10월 5일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석현리 425번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부친은 윤문 선생님이시고 모친은 하원행 여사입니다. 스님의 속명은 지호였고 어려서 한문을 익힌 스님은 적성 공립고통학교를 마치고 합천 해인사에서 제산 스님을 은사로 불문에 들었습니다. 이때가 1917년 세수 19살 때였고 해인사 강원에서 공부하던 스님은 1919년 3.1운동 당시 독립만세 비밀운동을 전개했고요. 이후 해인사 불교 강원을 졸업하고 1922년 용성 스님에게 구족계와 보살계를 수집했으며 훗날 용성 스님에게 전법계를 받으셨습니다. 스님은 1923년 7월 해인사에서 수서 안거한 이래 직지사 천불선언, 통도사 극락선언, 덕숭산 정해선, 도봉산 망월선언, 백양사 운문선언, 천성산 내원선언, 오대산 상원사 선언 등에서 정진을 하셨고요. 이때 제산, 해월, 망공, 용선 스님 회상에서 공부의 의미를 더했으며 유점사, 표운사, 마하연, 묘현상 등 북녘 선원에서도 정진을 하셨습니다. 고암스님은 해인사, 백년사, 표순사, 직지사, 보모사 선원의 조실을 지내셨고요. 나주 다보선원장, 해인사, 용탑선원 조실로 대중을 제접하기도 했습니다. 1967년 7대 제3대 종정, 72년 7월 제4대 종정, 78년 제5월 제6대 종정으로 취임하는 등 한국 불교 최고의 어른으로 후학을 인도했습니다. 말년은 국제보살계단을 여는 등 해외 포교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다가 1988년 10월 25일 8시 가야산 해인사 용탑선원에서 원적에 드셨습니다. 세수 90세에 봄나비 71세였습니다. 스님 문화에는 석경, 운해, 성준 스님 등 90여 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일하루는 나주 다보사에 있을 때입니다. 다보사에 있을 때 아침에 됐는데 공양주 보살이 스님 큰일 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전엔 절에나 일반 가정에서도 밖에 화장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실내 화장실도 옛날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강이 있었습니다. 요강이 있었는데 어떤 법회가 있어가지고 저녁에 보살들이 와 자는데 어떤 노보살이 맞이 그릇에 그 요강인 줄 알고 거다가 쉬를 한 거예요. 맞이 그릇은 부처님 밥그릇입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노보살이 쉬를 했어요. 그래서 공양주 보살이 스님 큰일 났습니다 하고 그 얘기를 하니까 스님이 하하하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잖아도 그 맞이 그릇을 바꿀 요량이었는데 그 보살 덕분에 조금 더 빨리 바꾸게 돼서 참 잘된 일입니다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노보살의 미안함도 한 큐에 소멸하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까도 이렇게 2020년 이건희 씨 삼성그룹 총수가 오늘의 기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부처님 말씀, 진주알 같은 말씀 하나 전하겠습니다. 자식이 건전한 학교 생활을 원할 때, 아니면 내 손자가, 아니면 이웃에, 아니면 학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도 우리 청소년, 학교에 다니는 모든 이들이 건전한 학교 생활을 원할 때 하는 진언입니다. 옴 바라 미라야스바. 이웃집 자식, 남의 자식, 대한민국의 모든 자식, 아니면 내 친자식, 손자 자식, 학교에서 학교 폭력서부터 학생들이 청소년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건전 생활을 원할 때 옴바라 미라야스바, 옴바라 미라야스바, 교석 외우셔도 되고 녹음해 틀으셔도 되고 사경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웃으시면서 화내지 마시고 좋은 나머지 시간 알뜰살뜰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편안히 지내십시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